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8.11포인트, 0.39% 상승한 2101.45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1% 내린 668.6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현황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제에 이어서 대형주와 전기전자 업종을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오늘 코스피 지수 2,100선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요. 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872억 원을 순매수했고 특히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2,583억 원 그리고 제조업 부분에서는 2,425억 원 사자세를 이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또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이 애플 관련 종목들이 강세 흐름 보여준 것도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전체적인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 지금 현재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바로 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비메모리 반도체 이 가격이 급등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이 갈등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반도체 재고가 소진이 될 수밖에 없고 반도체 재고 소진은 곧 반도체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대는 현지 시간 23일과 24일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인데요. 우리 정부의 이 요청으로 일본 수출 규제가 정식 의제로 채택이 되면서 한일 간의 이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을 승리로 이끈 김승호 신통상 질서 전략실장을 수석 대표로 파견을 하면서 본 정부의 무역 제한 조치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또 세계 반도체 시장을 교란하는 반자유무역 행위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자, 이 일반 이사회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쯤 시작이 됐고요. 총 14개의 안건 중에서 11번째로 논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지 시간 23일로는 오후 늦게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쯤에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관련 이슈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대응 방법도 챙겨가셔야겠죠.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8월 30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히든 종목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정답이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상품 준비되어 있는데요.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가까운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문자 보내시고 VIP 체험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그리고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이게 플러스라고 나오긴 했지만 네. 사실 올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장. 왜냐하면 빠진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한 200여 종목 정도 차이로. 그래서 많이 좀 내려왔고요. 대형주만 좀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는 올라가긴 했지만 실제 시장 안에서 코스닥 빼고 그냥 거래소만 가지고 올라간 거래소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빠진 종목이 더 많았었고 그 이유는 일단 두 가지가 지금 되게 다이겠습니다.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가 더 셌던 이유 그리고 중소형주보다 대형주가 유난히 더 셌던 이유는 바로 외국인 때문입니다. 외국인 지금 수급을 뭐 일별로 보시게 되면 뭐 잠깐만 이게 보는 게 좀 도움이 이 글씨가 좀 작긴 해서 좀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 일단 날짜별로 봤을 때 이 외국인들이 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코스닥하고 코스피 대응하는 건 완전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열흘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최근 열흘 사이에 외국인들이 이 거래소에서는 하루 빼고 다 샀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대로 3일 사고 7일 팔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저 외국인이 편식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 대놓고 약간 좀 어렸을 때 우리가 왜 밥 먹을 때 저기 뭡니까 저 반찬 투정하고 막 이렇게 막 골라 먹으면 요즘에는 아동 인권 때문에 아마 잘 안 그러겠지만 저 어렸을 때는 등짝 엄마한테 맞죠? 예, 등짝 바로 그냥 밥상머리에서 맞고 그랬었는데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가 딱 그쪽입니다. 편식을 하고 있어요. 어떤 편식이냐? 코스피 거래소 쪽으로 좀 몰려 들어가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 그러니까 히든스탁 나오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의외의 어떤 당일 급등 종목들 이런 것들을 몇 번 쭉 좀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거를 따져볼 때 가장 뭐부터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거죠. 이 코스피라는 차트가 이 개별 종목의 주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코스피라는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동안에 사실 지수가 안 올라갔습니다. 아니 외국인들이 사는데도 지수가 안 올라가면 그러면 뭐 힘이 없네. 이제 옛날만큼 지수를 끌어내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반대입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지수를 올라가는 수준까지 강력한 매수는 안 하고 있지만 분명히 아직 오르지 않은 즉 바닥권에 머무른 이런 코스피 시장 안에서 야금야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뭐 다 따져보면 사실 뭐 저는 오늘 코스피만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전체 시장만 놓고 본다면 외국인 자금은 이탈이 아니라 유입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다 뭐다 지금 시끄럽습니다. 오늘은 또 독도 갖고 또 이지 말이죠. 또 이러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장이 교란되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혼란을 틈타서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히려 저점 매수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은 모습이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장이 빠질 때 정말 신나게 빠지는데 올라갈지 안 올라가니까 좀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 기다림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만 대비를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몇 배로 더 가져오시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주식와이프 전문가님, 아까 우리 마이스트로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편식 중이다라고 했거든요. 이 코스닥도 지금 수급 상황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금 파란불을 켜면서 지금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내심이 필요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제 혹시 중복인데 삼계탕 드셨어요? 네, 먹었어요. 아, 혼자 다행이네요. 먹었어요, 사실. 우리 드셨어요? 시청자분들도 네. 제가 삼계탕 좀 챙겨 드시라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서 네. 왜냐면은 앞으로 이제 7, 8월 달 증시가 이제 기나긴 행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과거의 흐름들을 봤을 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7, 8월 달 증시는 보통 이제 행보장이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기 때문에 수급이 지지부진한 점도 있다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명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그래도 받쳐주고는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이제 대형 종목들에게 이제 반도체 그런 소재 가격 그 재고 소진에 따른 메모리 가격 상승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올라가고 있지만 그 외 이제 개별 종목들은 다 이제 하락 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현황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빨간불이었죠. 약폭의 이제 빨간불. 그래서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됐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킨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K 머티리얼즈 빼고는 나머지 상위 종목들은 다 마이너스 1%대의 하락세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코스닥 시장은 우리가 제약 섹터랑 또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거의 뭐 마이너스 1% 가까이 떨어졌었는데 이미 제약 섹터 같은 경우에는 1.21% 정도 하락세가 나왔고요. 오늘도 제약 섹터 중에 핫했던 종목이 텔콘 RF 제약이었습니다. 원인 불명 아직까지 뭐 악재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20%대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10%대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제약 악재가 코스닥 시장에 또 반영이 된다는 점 그런 점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증시가 기나긴 좀 행보장이 7, 8월 달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명시하시면서 이런 장에서는 수급이 강한 종목군들로만 단기적으로 매매 공략해보시라고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 태경화학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이요. 21.06% 그야말로 급등하면서 마감을 하면서 6,61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장중한 때는 이 상한가를 터치를 하면서 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거든요. 어떤 강력한 호재가 들어온 걸까요? 예, 뭐 되게 오랜만에 사실 급등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급등 상승률보다 좀 더 눈길을 끄는 거는 네. 오늘 거래량이 지금 이 얼핏 보기에도 거래량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종목이 지금 상장돼 여기 이제 차트에 나와 있는 1991년부터 봤을 때, 그러니까 사상 최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오늘 거래량이 오늘 1,660만 주 정도 거래량이 나왔는데 사상 최대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오늘 올라간 것은 이 종목이 아마 알고 계신 분들 알고 있겠지만 원래 그러니까 이것저것 만드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드라이 아이스를 만드는데 그 드라이 아이스가 이제 아마 얼핏 생각하시기에는 저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나 쓰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바로 이제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올해도 그렇고 올해는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작년에 비가 진짜 안 오지 않습니까? 지금 맞아요. 네, 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하늘에다가 드라이 아이스를 갖다 뿌리면 이제 그게 그 수증기가 응고돼서 비가 온다고. 그래서 인공강우 관련주라고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중국에서 무슨 뭐 실험을 한다.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얘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좀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한 석 달 정도 동안 쭉 움직임이 없었는데 그 이슈 그러니까 인공강우로 움직였던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주가 단기 급등을 보였던 하루라서 좀 눈길을 끄는데 뭐 주말에 저기도 비가 좀 오긴 왔는데 뭐 갑자기 또 이거 인공강우가 또 됐냐라고 처음에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됐냐면 아까 제가 태경화학입니다. 화학이기 때문에 뭐 드라이 아이스만 가지고는 뭐 이렇게 돈 많이 못 벌겠죠. 그래서 지금 이 일본이 아시다시피 우리한테 그 반도체 그 제대로 못 만들게 하려고 지금 굉장히 지금 시비를 많이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중에서 이제 포토레지스트 이런 제품을 안 준다 그러잖아요. 감광액이나 이런 거 쓰는 거. 근데 이 태경화학에서 만들고 있는 그 아르곤이라고 하는 물질이 그거를 이제 아르곤을 갖다가 이제 반도체 그 만드는 과정에서 쓸 때 기존에 뭐 이렇게 수직을 어쩌고 뭐 과정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쓰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혹시라도 그 아르곤을 활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공정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 지금은 혹시 얘네가 만드는 걸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것만 나와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모든 투자자들이 전부 다 무슨 뭐 일본 보복 수혜주 이것만 지금 다 찾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시장에 단기 수급이 몰려들면서 오늘 태경화학처럼 이렇게 단기 급등을 좀 만들어내는 건데 지금 그 주말 사이에 일본 뭐 참의원 선거는 마무리가 됐고 정말 이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아무래도 일본도 지금 전쟁하고 싶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헌법고 뜯어고치겠다고 했는데 그거 살짝 못 미쳤는데 이 다음 선거쯤 되면 이거 될 것 같아요, 이제 그죠? 그래서 이 전쟁 어쨌든 전쟁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이제 군수 산업으로 또 많이 많아지니까 발전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일자리도 생기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 참의원 선거가 일단 끝나고 나서도 오늘 또 이제 독도 가지고 괜히 또 그러니까 자꾸 시비라는 표현을 자꾸 써서 그렇긴 한데 독도를 가지고 또 약간 이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들어왔는데 자기들이 발끈했어요. 이거 예, 그래서 요거 때문에 지금 분위기를 보면 지금 이 시장에서 많이 걱정을 하는 것이 이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좀 오래 갈 수 있겠다. 우리 정부에서도 강경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오래 갈 수 있다고 해서 걱정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태경화 같은 경우나 요즘 뭐 그전 후성,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도 쭉 보면 오히려 삼성전자 어땠습니까?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 매도가 나오긴 했었지만은 삼성전자 오히려 논란 생기고 나서 외국인들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우려 아니라 기회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후속주 잡기에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등이 장기화되는 거는 사실 좋진 않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되니까요. 관련 종목 가지고 오신 것 같으니까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국일제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또다시 핫한 종목으로 올라섰거든요. 우리 어제요. 그래핀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래핀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꿈틀꿈틀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그쵸? 어김없이 국일제지 오늘 쏘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 우리 그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이 대체 신소재 관련해서 네. 언급을 되게 잘해주셨는데 이 그래핀 관련 종목도 최근에 그런 대체 신소재 관련 종목으로 강하게 상승 시세를 또 보여줬었던 종목이거든요.
이 흐름이 과거에 2017년도 신라젠 그 팩400 이슈가 나왔을 때 1000%가량 이제 올라갔을 때 흐름이랑 참 유사한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신라젠이 꿈의 종목으로 등극이 되면서 그렇게 올라갔었는데 이 국일제지 역시도 최근에 뭐 꿈의 신소재 그래핀을 통해서 이렇게 좀 강렬한 상승 시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국일제지가 지난 5월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주가 상승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한 400%, 500% 가까이 올라갔는데 이 그래핀이라는 이 기술력 자체가 그 연필에 들어가는 그런 흑연을 이제 원료를 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이름도 그래핀이라고 합니다. 벌집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평면층의 그 층 하나가 이제 그래핀이라고 하는데 이 국일제지가 자회사 이제 국일 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일 그래핀이라고 있는데 그 국일 그래핀 쪽에서 4인치에 이어서 8인치 실리콘 웨이퍼 그래핀 합성을 성공하게 되면서 이제 구글 쪽이랑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협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강렬하게 상승 시세를 보여준 건데요. 최근에도 이제 국일 그래핀 쪽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상도 받았습니다. 보니까 국제학회에서 최고 발표상까지도 수상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수급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관련 종목들이 이제 수급이 붙어주면 또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순환매적으로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주식 와이프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아이 컴포넌트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어제 히든 종목으로 오늘이 매수 일이었고요. 목표가 9,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그래핀 관련 종목이고 또 삼성전자 그 폴더블 폰 관련해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매수일인 걸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파란색을 딱 켜주면서 매수의 기회를 딱 줬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제가 국일제지를 또 특징주로 가지고 온 건데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센스 있게 준비를 해왔고요. 아무튼 그래핀 관련 주식에서 국일제지가 또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관련 종목들도 긍정적인 흐름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전자 그 핸드폰을 이제 만드는데 그 핸드폰 배터리에 그래핀 기술력을 이제 좀 같이 한번 넣어보자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돼서 협력 업체로서 이렇게 좀 상승세가 한번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그래핀 기술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흑연 재료로 해서 뭐 만들었다 하고 있지만 플렉서블, 그러니까 그 구부려질 수 있는 그런 투명 필름이나 그런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에 그런 이제 그래핀 관련 기술력까지도 접목시킨다면은 또 어마어마한 상승 시너지가 나오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이 컴포넌트 도 그래핀 관련 종목으로서 충분히 좀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컴포넌트 주가 흐름을 보면요. 제가 바로 어제 이 종목을 드리면서 매물대 돌파 구간 우리가 한번 지켜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물대라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저항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이제 7,900원 구간에 쌓여 있는 이런 매물들을 한 번에 만약에 그 좋은 호재가 나오거나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거나 했을 때 돌파가 나와준다면은 보통 이제 급등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박스권 구간, 매물대 구간을 이제 돌파했을 때의 그런 이제 기대감을 좀 제가 한번 가지면서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그래도 보니까 증시가 안 좋은데 개별 종목들이 다 이제 하락세가 나온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매수 기회를 줬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에코바이오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히든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매수일은 7월 22일이고요. 목표가 7,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12.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2거래일 만에요. 자, 에코바이오 오늘 살펴보면은요. 오늘은 파란불 켜다가 그래도 올라서면서 0.51%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우리 어제였죠. 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8.15%나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 수소 전기차 종목이기도 하고 외국인들의 사랑을 좀 듬뿍 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외국인이 빠져나갔지만 그런데 기관이 오랜만에 또 매수를 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가져가도 되겠죠? 아무래도 바톤 터치가 됐다고 하는 거. 한 사람이 계속하면 피곤하잖아요. 우리가 이어달리기를 하든 운전을 하든 간에.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밑바닥이니까
네, 밑바닥이니까.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차트 보시면 이제 제가 항상 이 히든스탁 나오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리는 건 어쨌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다. 장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대한 물건을 도매상 가서 싸게 떼와갖고 최대한 소비자한테는 비싸게 팔아먹는 것이 주식에서 성공하는 가장 쉬운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싸게 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때 이제 혼자 나와가지고 금요일날 방송할 때 그때 이제 내가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 히든 종목이 바로 에코바이오였는데 원래 이제 그 바이오 가스 만들다가 이제 그 수소차, 그 수소가스도 생산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주가가 넉 달 이상 빠지는 동안에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주가 내려가니까 매력이 떨어져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움직이는 이 정확한 시점을 제가 좀 잘 잡아드려서 매수 당일날부터 좀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뭐 첫날 5%가 가든 3%가 가든 10%가 가든 마이너스 3%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는 반드시 끌고 간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드는 수익 나올 때까지 쭉 더 두고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이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오늘도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일단은 일본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오신 거다라는 느낌은 받았는데 절대 우위 극복, 역사 재현?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 혹시 뉴스 안 보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역사적인 얘기를 잠깐 할 때 네네.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뭐 우리 시청자분들 다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 우리나라 사실 뭐 삼성전자, LG전자, TV 그 되게 좀 좀 처지고 많이 성능적인 면에서 하지만 지금은 과거에 잘 나갔던 일본의 샤프라든가 파나소닉, 소니를 다 제껴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일본과 우리나라 간의 어떤 통상 마찰에 대해서 사실 해결이라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갈 수 있는 루트는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갈 때 뭐 경부를 타든 중부 내륙을 타든 부산만 가면 장땡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가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정부는 강경 대응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을 발판 삼아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수그리고 가봤자 언제 또 이걸 할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을 발판 삼아서 어느 정도 우리 스스로도 따라잡으려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를 한번 검증하는 것이 추후에 같은 상황을 예방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 일각에서 뭐 다른 정치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다수 국민들이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실 좀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뭐가 뭐 답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은 이걸 보고 간다는 겁니다. 이런 현대 정부의 어떤 강경한 입장은 바꿔 말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소재나 이런 것들, 뭐 과거에도 뭐 조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일본을 따라잡았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이제 소재나 부품 산업 쪽에서도 똑같이 보여주겠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 실제로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에요. 무슨 일본 볼펜 안 쓴다고 뭐 불매운동한다고 모나미 뭐 3위각기 이런 거 올라가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는 뭐 말할 수도 없이 정말 오늘 뭐 그래핀으로 국일 재지라든가 이런 올라가다 포함해서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히든 종목으로 들었던 에코바이오 수소차 관련주죠. 수소차 관련주도 결국에는 일본이 우리를 좀 약간 못사게 구는 것이 오히려 반대로도 호재 이런 쪽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 다른 어떤 실적 좋고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어느 쪽으로 가장 관심이 쏠려 있고 같은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어디로 돈이 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돈이 찾아다니는 곳은 일단 이런 일본과 관련된 기업이라는 거. 그래서 쭉 여러 가지 섹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뭐 첫 번째는 이런 이제 부연 설명 때문에 좀 말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힌트는 거의 뭐 답을 알려드리다시피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네. 부담 갖지 말고 보시다가 이거 검색만 잘하셔도 아마 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힌트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저한테는 두 번째 힌트가 더 어려워요. 첫 번째 힌트는 그래도 이슈니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화학약품에 통제를 한다? 이게 뭐예요? 예, 아마 그 앵커님도 지금 이제 방송 때문에 못하지만 네. 제가 얘기한 사이 이렇게 치면? 그거에 검색하면 아마 한 몇 개, 한 세 개 뜰 겁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그 예전에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앵커님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도 그렇고 그 옛날에 삼성전자가 그 일하는 분들 막 그 백혈병 막 그런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위험한 화학 물질을 많이 다뤄야 되는데 그걸 사람이 직접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어렵다고 한 이 화학약품 중앙 통제 시스템 이게 뭐냐면은 그걸 갖다 한 군데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위험한 물질 한 군데 모아놓고 그냥 타고 보내는 거예요, 배관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그런 위험한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뭐 촌스럽게 누가 이렇게 막 사람이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굉장히 많은 어떤 위험하고 또 이런 화학 물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정확하고 또 정밀하게 이게 또 이 몇 밀리그램 이런 얼마나 또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건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1위입니다. 사실은 우리 반도체 생산 설비 자체가 이러면 그 세계 시장이라고 그러면 뭐 어디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다 한 것 같지만 솔직히 딱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 반도체 설비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많이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1위 한다는 거는 그게 어떻게 보면 세계 1위가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요 관련 업체들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검색해서 금방 나온다고 제 얘기 듣지도 않고 막 검색하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한 3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좀 추리는 거는 제가 잠시 후 세 번째 힌트를 통해서 또 더 결정적인 힌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하죠? 주식와이프 전문가님 안 듣고 지금 검색하신 것 같은데 세 종목 정도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1위니까 좀 찾기 쉽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제가 쳐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화학약품, 반도체 검색하고 화학약품 중앙통제 시스템 검색하는데 몇 종목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세 종목은 아니고 많이 나와서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제가 찾아본 것 중에서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시스웍인 줄 알았거든요. 시스웍이 오늘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13% 정도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클린룸 제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반도체 이제 공정을 할 때 깨끗한 곳에서 그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일본 규제 관련 이슈가 들어오면서 또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클린룸 제어 시스템을 또 만드는 그리고 시스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국산화도 이제 성공했다. 그래서 뭐 베타 서비스 같은 것도 이제 뭐 진행한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베드 건설 기대감까지도 오늘 들어왔었기 때문에 시스웍이라는 이 종목이 아닐까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은 STI라는 이제 종목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STI 같은 경우에는 오늘 7% 정도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이 종목이 우상향 추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선 안에 있고 지금 이제 좀 찍고 반등구가 나오는데 이 종목은 이제 제가 검색했을 때 화학약품, 반도체 이렇게 검색하니까 또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STI라는 기업 쪽에서 그런 이제 화학약품들을 이제 통해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그런 이제 물질들을 이제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봤었고요. 오늘 이제 반등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뭐 말씀하신 그런 이제 이슈들을 탄다면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봤고 마지막 종목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두 종목 정도 이렇게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힌트가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매수 맥접을 포착했는데 이 앞에 되게 중요한 게 실패가 0이에요. 올해 들어서
예, 진짜로요? 올해, 네, 그러니까 제가 MACD 사실 제가 되고 이 네. 자리에서 오랜만에 얘기하는데 네, 네, 네. 예전에 아마 앵커님 네, 기억하실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시그널선을 기준선이 교차할 때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수 시점이다라고 네, 네, 얘기를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분명히 있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 제가 알아보시기 쉽게 지금 색깔을 우리 시청자분들 보기 좀 좋게 제가 좀 바꿔놓고 다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주식의 전문가님도 얘기하신 종목 중에서 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만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그럼 이제 STI라는 종목 잠깐 얘기하셨어요. STI. 지금 요거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검은색이 이제 기준선 그리고 빨간색이 이제 MACD 값인데 올해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 골든크로스라 하면 빨간 선이 검은 선 위로 올라오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을 체크해 보면 이때 있었고 또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여기도 뭐 이렇게 잠깐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뭐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여기도 있었고 뭐 이래요. 근데 요 구간, 요 기간 동안에 이 STI라는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본다면 어땠습니까? 이때 했으면 올라갔어요. 벌었죠. 예. 이때도 많진 않지만 벌긴 벌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는 뭐 똑같고. 그리고 마지막 여기도 들어갔으면 일단 벌었어요. 벌긴. 당시 폭이 극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러한 과정이 올해 들어서 한 3차례 정도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좀 수익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고 지금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 좀 다시 뚫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게 같은 동일한 뭐 상황이 되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씩 이제 다시 한번 매수를 했는데 과거에 똑같은 자리에서 했을 때 계속 수익이었거든요. 그래서 폭은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반도체 관련주가 지금 전까지 그러니까 이번 달이 되기 전까지는 일본이라는 호재가 없었는데 이번 달에서 일본이라는 호재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 같은 어떤 매수 맥점 시그널이 발생이 된다면 그 상승폭은 올해 상반기보다도 훨씬 강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차트 찾으시면 정답을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정답일까요?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시장을 역행하고 있다. 그러면 10거래일째 연속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이미 좀 많이 올라간 종목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이렇게, 있다라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관점에서의 이제 10거래일 연속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 네. 있어. 일본 규제 관련 종목 말고 있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오해하실 것 같아서 잠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아마 10거래일 연속 상승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셈코 이런 종목처럼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미스터블루 이런 종목들도 연속으로 또 강하게 이제 상승세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흐름인가 할 텐데 그게 아니고 S-OIL이라는 이제 주가 흐름을 볼게요. S-OIL 같은 경우에는 또 대형 이제 화학 그 정유 관련 종목이죠. 요즘에 이제 정제마진 그런 이제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S-OIL도 지금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S-OIL 주가 흐름 보니까 최고점 13만 원대 구간 찍어주고 과대납폭 구간 이후에 최저점 구간 찍어주고 나서부터는 이제 반등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대납폭 구간 이후에 차츰차츰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10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상승 추세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관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S-OIL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도 메카로라는 2017년도에 신규 상장한 그런 반도체 관련 종목이 있는데 이 메카로 역시도
종목도 전고점 구간 대비해서 낙폭 구간 만들어주고 최근에 이제 저점 대비해서 연속으로 또 상승 추세 만들어주는 이런 이제 흐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지지부진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올라갈 때 추세 매매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 첫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어쨌든 시장에 역행하고 있는 종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차트도 올라가고 있는데 실적이요. 요즘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해가지고 좀 걱정이 큰데 이 종목은 지금 최대 매출이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 지금 이제 저점을 찍어주고 이제 좀 반등을 주는 예, 그런 종목분에서 일단 찾으시면 되고요. 아까 오해하시더라고요. 셀코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냐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일단 네네.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네.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2019년도 예상 컨센서스를 보니까 최대 매출치가 일단 전망이 되고 있고 확실히 1분기에 비해서는 2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시장과 역행하는 종목 그리고 2019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골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한번 찾아보세요. 관련해서 이게 사실 뭔가 딱 떨어지는 힌트를 주지 않으셔가지고 다 찾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은 제가 좀 알죠. 그 11연속 아까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셔서 네네네. 11연속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이거 뒤져봤어요. 그래서 네네. 이 검색식을 이 짧은 순간에 검색식을 제가 해갖고 봤더니 몇 개 있더라고요. 연속 올라간 것 중에. 그래서 지금 좀 눈길을 끄는 걸 보면 셈코 얘기 자꾸 나와서 말인데 먼저 네. YOM이라는 종목부터 좀 먼저 볼게요. YOM 이게 지금 여기 제가 뭐 이거 평소에 사실 검색식으로 갑자기 본 거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회사 하는 일 중에 여기 이게 있습니다. 업종 분류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타 화학 물질 및 화학 제품 도매업이라고 있어요. 이 화학이라 그러면 왠지 그 냄새가 솔솔 나지 않습니까? 그 기름 냄새가 솔솔 나죠. 그래서 그 차트 보시면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10거래 동안 연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지금 이제 그 최대 매출 얘기를 같이 좀 하셨는데 지금 이 회사 재무제표를 봤더니 이 작년까지 1년에 한 매출액이 한 30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1분기에 매출 한 90억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엉터리일 수 있겠지만 90 곱하기 4하면 360억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확실히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늘어날 수 있는. 그래서 YOM이 일단 좀 눈에 띄어서 솔직히 이거 말고는 또 SG라는 종목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이제 원래 남북기능주 모멘텀도 있고 우리 그 아스팔트지 아스팔트. 예,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이 종목도 물론 이제 저점에서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했단 말이죠. 많이 떨어지고 나서 지금 연속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라고 하면 둘 다 해당이 돼요. YOM도 맞고 SG도 맞습니다. 그래서 차트 모양만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둘 다 맞는 것 같고 여기도 보면 이제 실적은 약간 좀 애매한데 확실히 1분기 실적은 작년보다 좀 좋아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 다음부터는 세 개 다 듣고 물어봐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 볼까요? 야, 예, 그럼 그렇게 꼭 좀. 맞추셔야 돼요. 부담감이 조금 더 커지죠. 두 개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또다시 그래핀 관련 종목이 등장을 했습니다. 9일 재지를 이어서 또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바통 터치를 할 수 있는 종목인가 봐요. 네, 제가 지난주까지였죠. 네네네. 지난주까지 제가 일본 규제 관련 맞아요, 종목들 맞아요. 많이 가지고 왔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대체 그래핀. 이런 신소재 관련 네. 종목으로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9일 재즈 올라가는 거 보면서 내가 저 종목을 잡았으면 정말 대박이 났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2의
국일 재지를 꿈꾸는 그래핀 관련 종목 가지고 왔고요. 아까 전에 열심히 찾으셨던 것 같은데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이 아쉽게도 지난번에 EID 막 이런 종목들 막 아니에요 하셨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핀 관련 종목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이 이제 또 국일 재지와 인연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의 그룹사 쪽에서 2013년도쯤에 이 국일 재지의 중국 법인을 인수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일 재지와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연관성이 있는 그런 그래핀 관련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최근에 이렇게 계속 연속 상승세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2019년도 실적까지 최대치로 찍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래핀 관련 모멘텀뿐만 아니라 실적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이런 유망한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의 히든 종목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좀 어려우셨나 봐요. 일단은 우리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께는 아직 문자가 안 오고 있고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도 오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은 조금밖에 오지 않았어요. 편안한 마에님 하면서 하트 뿅뿅은 오고 왔거든요. 지수웍도 왔고요. 그다음에 기요미 말셈 하면서 CNG 하이테크, 그다음에 STI도 와 있고 한솔테크닉스입니다. 마이스님은 마르스님과 마에스트로님은 합친 듯한 그런 이름 보내주셨고요. 그다음에 CNG 하이테크, 그다음에 KM까지 왔습니다. 조금 적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다양한 종목이 왔어요. 일단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이 안에 혹시 정답자 보이세요? 검색하면 바로 나온다 했잖아요. 네, 검색하면 나오는 거 중에 지금 뭐 거의 다 있고요. 네, 그 중에 정답도 있습니다.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따가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STI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아까 우리 차트 해주셨던 종목 아니에요? 네, 예시 종목으로 하면 이게 보니까 있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예시 종목으로 설명하면 그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꼽아봤습니다. VIP 체험권 선물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후다닥 보내면 어떻게 좀 해주지 않을까? 그래, 한번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지금 후다닥 보내갖고 미리 보냈다고 늦게 갔다고 네. 우기면 될 겁니다. 네. 그 지금 STI인데 사람에서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래서 위험한 겁니다. 자, STI 차트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면 그대로입니다. 하여튼 설명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것도 없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작년도 고점 생각하면은 지금 주가가 뭐 절반 이하로 내려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좀 덜하고 이 상승 추세가 느리지만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만큼 또 신뢰도가 높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 상승 추세 속에서도 그 상승 추세 속에서도 지금은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요 하단부까지 내려오면은 늘상 다시 올라갔었고 위에서 맞고 떨어졌는데 지금 굉장히 자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 좀 끌고 간다면 다시 한번 추세의 상단부까지 좀 더 이어준다면 얘보단 좀 더 높이에서 한 2만 원 부분까지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매수는 뭐 내일 시초가 이하로 바로 좀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손절가는 하단에 13,500원으로 해서 대응해서 좋은 결과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STI였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 2만 원 그리고 손절가 13,5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이 조금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종목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일단 문자함을 잠깐 살펴보니까 LMS가 많이 LMS. 오더라고요. 아무래도 10거래일 연속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보니까 네. LMS가 또 최근에 상승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LMS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내주신 것 같아요. LMS 잠깐 주가 흐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LMS 차트 보시면은 지난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그래핀 관련 이슈들 들어왔었죠. 국일 재지와 함께 상승세가 나왔었던 종목인데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170% 넘게 상승한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트 흐름은 S-OIL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S-OIL 같은 경우에는 낙폭 구간 이후에 이렇게 반등을 주는 모습이죠. 이런 흐름과 유사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아쉽게도 LMS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체 그러면 아직 올라가지 않은 그리고 반등을 주고 있는 그래핀 관련 종목이 있단 말이야? 궁금증이 좀 생기실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잠깐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힌트 하나만 더 드리자면은 반도체 소재 장비를 또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본 규제 관련 이슈도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소재 국산에 대한 그런 이슈라든지 그리고 이런 그래핀 관련 이슈들까지 부각이 된다면 여러 가지 또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런 지지부진한 장세 속에서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방송 넘어오시면은 제가 관련 주가 흐름과 업종 테마 섹터까지 다 철저하게 분석해서 못다한 이야기들 히든 종목으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온라인 방송 통해서 함께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사실 뭐 하루하루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매일매일 좀 약간 머리 넣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한데 이게 주식시장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횡보가 길면 추세가 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길었던 횡보 뒤에는 그만큼 또 추세가 나오는 것도 이제 길게 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장작을 모아서 불을 지른다고 생각하면 장작 하나 던져놓고 불을 지르는 것보다는 100개 모아놓고 불 지르면 훨씬 오래 탈 거 아닙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장이 안 올라가고 횡보하고 조정받고 눌리는 거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분명히 나중에 더 강력한 상승을 위한 한 100보 전진을 위한 2, 3보 후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물론 그 후퇴가 좀 많이 가긴 했죠. 다른 나라 지수에 비해서. 하지만 그만큼 반드시 메꿔가는 흐름은 나올 테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을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을 때도 아닙니다. 지금 외국인이 아까 뭐라 그랬죠? 코스닥 시장, 개인들이 손을 주로 대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계속 팔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과거부터 몇 년 동안 떠나가고 있는 코스피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둘 다 합쳐놓고 보면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한민국 주식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저점에서 이 매력적인 매수 매력도가 충분히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어제도 우리한테 뻔히 알려주는 건데 코스닥 중소형주만 볼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또 7월 끝납니다.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한 최근 일주일 정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 별로인데 지금은 당장 눈앞에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수익을 쫓아낼 때가 아니라 8월 달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정말 큰 수익을 위해서 장사 준비를 미리 잘 해내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 꼭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아니 두 번째 전략 보면서 소름 끼쳤잖아요. 진짜요? 네, 그 투자 전략이 똑같아가지고. 마음이 맞았어요. 텔레파시? 외국인. 일단은 네네. 지금 증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중복에 삼계탕 먹고 좀 잘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내심이 필요한 시장이라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섣불리 손절하시거나 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모아가는 그런 관점에서 매직 관점에서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가지고 온 투자 전략이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이랑 비슷한데 가을철 우리가 수익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에다가 우리가 좀 씨를 뿌리자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또 주식 와이프가 와이프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농약을 전혀 치지 않은 좋은 종목들 오늘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주식 와이프가 꼼꼼하게 챙겨온 이런 유기농 종목으로 한번 매매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택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택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그리고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